흉악범죄의 자세한 묘사로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청 바랍니다. 플레인필드의 굴, 미친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에디 게이는 1957년 11월 16일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실제로 밝혀진 피해자는 2명이나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십 구에 해당되는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기에 실제로 몇 명이 희생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거 당시 집안에 있던 시신 대부분은 무덤에서 도굴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던 것은 살해한 뒤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 거꾸로 매달아 놓은 시신, 인간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와 장갑, 두개골로 만든 그릇, 얼굴 가죽으로 만든 전등갑, 혓바닥으로 만든 목걸이, 젖꼭지로 만든 벨트 이외 여성의 머리 10개와 냉장고 안에는 사람의 장기 다수와 잘려진 입술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구글링을 하면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을 볼 수 있으나 많이 혐오스러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간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옷이나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프라이팬 위에 심장이 구워지고 있는 등 식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의 살가죽을 이용해 가면을 만들어 쓰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여성을 궁금하고 여성을 보고 싶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1984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에디 게이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살인마 버팔로 빌과 텍사스 전기톱 박살의 살인마 레더페이스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사건은 1972년에서 1973년 미국 맨하탄에서 5명의 남자아이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중 4명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차 모프는 무언가를 절단하다라는 뜻으로 이 범인은 흉기로 아이들을 공격하고 성기를 절단해 가지고 갔습니다. 두 번째로 습격당한 아이는 비가 오는 날 심부름을 하다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공격하고 성기를 절단한 뒤 아이의 그것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격을 당한 아이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범인이 그것을 들고 가버려 봉합수술을 받을 수 없게 돼 평생 성불구자로 살게 됐습니다. 소년의 성기는 얼마 뒤 인근 공원에서 발견됐지만 훼손된 지 너무 오래돼 봉합수술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 방법으로 3명의 어린이가 더 희생됐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5월 15일 유력한 용의자인 에르노 소토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어린이를 유괴하려다 시민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는 맨하탄 소재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었고 강도 혹은 마약 소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된 5명 중 1명만이 자신이 살해한 것이고 다른 사건에 대해선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소토는 경찰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어린 소년들을 성으로 만들라고 시키셨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그는 재판에서 정신병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신병원에 구금됐고 그 이후로 그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71년에서 1973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3명의 여자아이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피해자가 살해된 곳의 지명이 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알파벳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71년 11월 16일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카르멘 콜론이 마을의 약국에 들른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뒤 19.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처치빌이란 곳의 한 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맨손에 의한 교살이었지만
이렇다 한 증거가 없었고 1년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카르멘 콜론의 이니셜 CC와 그녀가 발견된 첫 집일의 C를 주목했으나 지나친 비약이라며 다른 수사관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1973년 4월 2일 또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원다 워크워즈, 일하러 간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완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11.2km 떨어진 웹스터에 위치한 주립도로 휴게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교살이었고 이번에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6개월이 지난 1973년 11월 25일 미셸 마엔자가 마을 피자 가게를 마지막으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4.1km 떨어진 메이스던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마찬가지로 교살이었으며 범인은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아 2020년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